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2세 된 남자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그 여자운이 좀 약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를 한번 사주를 보면서 하나씩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사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주는 인월에 태어난 신유일주죠. 일주로만 보면 신유, 그 홍염살이죠. 홍염살. 어디 가서 인기가 있고 뭐 시선을 받는 그런 이제 사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지지에 비견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에도 비견이 있고 시제에도 비견이 있고 연제에도 비견이 있고, 그래서 비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견은 뭐죠? 재를 극하는 기운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금다목절이 되는 겁니다. 금다목절. 그래서 금이 많아서 나무가 부러진다. 이 월지가 무병갑인데, 이 용신이 정제죠, 정제. 그래서 이 재가 천간에 투출된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인데, 정제격에 또 살까지 투출됐어요. 이건 바람직하진 않죠. 그 살은 흉신이기 때문에 그 살이 있는 건 좋지 않고, 여기에 오히려 정관이 있으면은 식신생재 재생관 해가지고 내가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살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살이 살아나는 건 안 좋죠. 살은 제어해야 될 그 대상이기 때문에 재생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금다목절이 되다 보니까 이 정제, 이 재라는 것은 남자한테 아버지가 되고요. 그 편재가 아버지가 되는데, 요새 그냥 재라 하면은 그냥 보통 그 아버지 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자 운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재운이 그렇게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견 겁재가 재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게 강하면은 상대적으로 재운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필연적으로 여자하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 운에서 보면은 그 수기운으로 흘러가지고, 이 금생수에서 식상으로 흘리면은 비견이 식상을 생하고, 그 식상이 그 재를 생해서 이렇게 수기운으로 흐르는 건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금기운으로 흐르면은 이때가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 비겁방으로 흐르게 되면은, 남자가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여자가 약하게 됩니다. 여자가 맥을 못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아프거나 여자하고 이별수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여자가 반대로 식상운으로 흐르면 남자가 힘을 못 쓰고 남자하고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화기운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괜찮죠. 그래서 이 재가 관운으로 흐르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말년은 괜찮은 운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중년에 그 비겁방으로 흐르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42대운에 보면은 42세부터 52세까지 이때 흐르는 운이 기토가 들어와서 갑기합을 하면서 유금이 들어와서 또 맞아 때리죠. 그러면 이때 필연적으로 이별 내지는 이혼수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만일에 이혼이나 이별을 하지 않으면 사별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게 긍긍목 해가지고 하면은 여자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걷다가 이 기우대운 중에 유금이 들어와가지고 맞아 또 한번 때린다 그러면은, 과연 여자가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사주는 이 중년에 한번 여자하고 헤어지는 어떤 아픔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52세가 되면은 무게합이 되면은 이제 재생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그 재가 겁재한테 또 얻어맞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사주는 42세부터 62세까지 20년 동안의 대운이 상당히 안 좋게 흐른다.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이 수기운으로 흘리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괜찮을 수 있지만 금기운이 들어오더라도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재를 생하니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기 30이 되고 나도 금생수 수생목 되고 그 다음에 이 토기운이 좋지는 않죠. 이 토생금에서 비견을 극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부터 그 배우자운은 좀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때 배우자하고의 어떤 강한 이별수가 들어오는 사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필연적으로 그런 아픔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년돼 가면은 토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또 토생금을 하니까 그건 별로 좋지는 않고 살이 들어오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한참 40대, 50대, 60대 이때가 뭐 인생의 어떤 황금기 아닙니까? 그때가 상당히 조금 여자로 인한 어떤 아픔이나 그러니까 재물이나 여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배우자운을 볼 때는 배우자 궁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 궁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을 경우에 여자하고 인연이 적은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여자의 경우에 여기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또 남자하고 인연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식상이 강한 사람들, 남자의 경우에는 비견, 겁재가 많은 사람들하고는 그게 배우자 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어떤 만남을 가질 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년에 남자가 비겁방으로 흐르는지 중년에 여자가 식상방으로 흐르는지, 왜냐면 결혼해가지고 한참 잘 나갈 때 상대방은 잘 못 나가게 되는 거죠. 남자가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여자가 힘들어지고 여자가 식상방으로 흐르면은 남자가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원국에서 배우자궁도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견겁재가 많은지 식신상관이 많은지를 봐야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을 때 그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하고의 결혼하면 언제쯤은 반드시 내가 심한 어떤 고통을 당하고 또 이혼 이별수까지도 생길 수 있겠구나, 그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사주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만남이 있을 때는 상대방 사주도 풀어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 오늘 비견이 많은 이러한 남자분의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